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팀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유명한 회사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하는 회사의 대표님을 제가 모셔봤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메카전동공구에서 온 박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피셔 건식코아 드릴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작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실 메카 공구보다는 피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피셔가 국산이 아닌 줄 아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꽤 많아요. 혹시 이게 생산을 직접 하시는 그런 공구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메카 전동공구가 대한민국 천안시에서 2002년도 11월 달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이 되면 이제 만 20년이 됐고요.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국내에 물론 여러 그 전동공구사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해외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산 부품 사용률로 보면은 저희가 금액 베이스로 볼 때 한 71% 정도를 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는 저희가 독일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대만에서 들어오는 거 있고 타일랜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해외에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71%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저희가 가장 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정 비율만 넘어가면 사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비중이 꽤 많이 높으세요. 그렇게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2002년도 11월 달에 전동공구 제조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메카 전동공구의 첫 번째 모토가 대한민국 내에서 전동공구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그 해외 브랜드 제품이 대한민국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메이드 인 코리아 계보를 잇는 전동공구 회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능하면은 국산 부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계보는 저희가 끊임없이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말씀을 너무 저한테 아까 안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자, 지금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피셔 건시코어로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예요. 건시코어가 뭐냐면 우리가 콘크리트 벽을 구멍을 낼 때 물 없이 말 그대로 건식 코어 드릴 구멍 뚫을 때 에어컨 배관도 맞겠죠. 아니면 환기구도 맞을 거고 아예 배관도 맞을 거고 그런 식으로 타공을 해야 될 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뚫어주는 기계인데 피셔 건식코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금액대가 이게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혹시 저렴한 이유가 지금 들어보면 크게 이유가 떠오르질 않아요. 왜냐면은 국산 부품 비율이 70%가 넘는다 그러는데 저렴한 혹시 이거를 비법이라고 여쭤봐야 되나요? 왜 저렴한 거예요? 일단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건식코아 드릴이 저희만 생산하는 건 아니죠. 여타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저희가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시장이 그 수입품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품들에 비하면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유통하고 있는 피셔 건식코아 드릴이 가격이 50%대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수입산과의 어떤 비교해서 볼 때 가격이 저희가 저렴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입과 국산화된 제품의 차이에서 나오는 가격 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쭤봐드린 이유는 가성비 때문이었어요. 이게 성능 대비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코어들을 쓰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피셔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모델명이 뭐였죠? 1800. 그 제품이 정말 꾸준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모델명이 그렇죠. C1600N이라는 제품인데 기존의 제품과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 모델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메카 전동공구에서 건식화 드릴을 처음 생산한 게 2003년도에 1차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독일 바이어사의 DBD 823 모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1차 제품이 나왔고, 그거는 지금은 18년, 19년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이 2009년도에 C1800이라는 모델로 해가지고 피셔란 브랜드로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2017년도에 C1800N이라고 해가지고 C1800 모델에 뉴를 붙여가지고 N으로 후속 모델이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C1600N이라는 모델을 개발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시중에서 고객들의 요구사항 중에 무게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었습니다. 맞아요. 물론 저희가 모타 자체가 기존 제품에 대해서 한 50% 정도 컸기 때문에 그거는 파워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한 1km 정도 더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도 속도 변속을 1, 2단 같이 주면서 본체 무게 3.3kg짜리 3.3kg짜리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우리 경쟁사들이 겪고 있는 그 제품의 내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18년째 지금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다 종합해서 이번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이 모델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건식 코어가 바뀌어봤자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봤을 때 사실 우리가 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얘기지만 200~300g만 차이가 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무게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들어봤을 때 이게 진짜 가벼워요. 이 모델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온 모델인데, 일단 제품 경량이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또 직접 사용을 해봤잖아요. 몇 가지에 느낀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1800N과 1600N의 차이점이 혹시 타공의 크기도 차이가 날까요? 최대 타공 크기를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니버설 모타라고 하는 게 자체가 우리가 정류자 모타라고 부릅니다.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모타가, 이 제품이 토르크라는 걸로 해가지고 힘을 내게 돼 있는데, 토르크가 속도에 반비례를 합니다. 따라서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토르크 자체는 떨어지지만은 속도에 의한 작업 성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1단, 2단 기능을 준 건데요. 이 부분에서 네. 요게 이제 1단, 2단 기능입니다. 1단과 2단의 기능을 줘가지고 큰 파이에 코어 비트 천공을 할 때는 1단으로 놓고 쓰고, 작은 파이에 천공 비트를 쓸 때는 2단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모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큰 토르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62파이까지 1단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2단에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90파이 미만의 천공 코어를 쓸 때 90파이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 과정에서 그 한 10군데 정도 엔드 유저분한테 제품을 들여서 시험을 한 결과 사실은 10분 모두 다 2단으로 놓고 다 쓰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품질에 대한 거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축에 보시면은 타격 모드와 드릴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C1800N과 같은 거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스위치를 보시면은 C1800은 온, 오프만 가능한 스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C1600N은 고객들이 장시간 사용할 때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록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이 록에 의해서 손을 놓고도 해도 작업할 수 있는 거죠. 누르면 다시 릴리스가 됩니다. 이 부분도 C1800N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실험을 하고 왔잖아요. 사실 이게 모시고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써봤는데 별로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써봐서 좋았으니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건데, 저희가 사실 2단으로 놓고 모든 작업을 했어요. 50mm도 그렇고 뭐 108mm도 그렇고, 저기 아까 108mm였죠? 예, 108mm입니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면 요만한 타공으로 뚫고 왔다고, 저희 우리 되게 큰 편이잖아요. 그렇죠? 요만한 타공으로 뚫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2단으로 작업을 했을 때 사실은 아무런 무리가 없었어요. 굉장히 타공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180N이 타공이 100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 타공 능력치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1600N이 성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50% 정도 향상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제가 될까요? 저희가 명판에 기재를 하는 부분은 일단은 1단에서 작업을 했을 때 162파이까지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단은 90파이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걸로 단순 비교를 한다면 50% 정도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가 맞네요. 그러면 확실하게 많이 개선된 제품이 되는 거네요. 예. 뭐 나머지 기능들이야 편의상을 위한 기능이지만 사실 실질적인 능력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좋은 거잖아요. 예. 금액은 저렴하고 성능은 높으면은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걱정이 한 가지가 됩니다. 혹시나 내구성에 관련돼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AS 같은 경우에야 국산이니까 뭐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쳤을 때 내구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혹시 내구성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제품 개발 단계에서 가장 사실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내구성 문제였습니다. 물론 전동공구라는 게 어느 제품이나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전동공구 전 모델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조건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코아드릴입니다. 예. 우선 환경 자체가 콘크리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 더스트 먼지가 들어가고 칩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고장날 가능성이 많죠. 맞아요. 거기다가 38mm 햄마 드릴이니 아무리 많이 써봤다 38mm 이상의 토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토르크라는 게 반지름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162파이까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에서도 100파이는 쓰기 때문에 결국은 반지름 R이 50mm 이상 되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동공구 중에서는 가장 악조건에서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 공구보다는 고장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우리 경쟁사들 또는 우리 자사 제품에서 AS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딘가라는 거를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부품을 아예 원초적으로 고장이 덜 나는 부품 쪽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첫째, 아마추어도 저희는 같은 1510W 제품인데도 정리자 부분을 중대형에 적용하는 슬리팅 타입이라서 이거는 전문 용어인데 코일을 감아서 잡아주는 것보다 정류자 부분을 째가지고 휴징이라는 공정을 통하게 되면 중부하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도 중부하용으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기판도 저희가 기존의 그 경쟁사 대비보다는 고장률이 훨씬 적은 PCB 기판을 적용을 했고요. 물론 기판 내에는 슬로우 스타트 기능, 그러니까 처음에 스위치를 온했을 때 서서히 RPM이 올라가는 기능, 그 다음에 일정 암페어가 됐을 때 먼저 워닝을 주는, 경고를 주는 노란색 불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파란색, 그 다음에 부하가 살짝 걸렸을 때 노란색, 그 다음에 과부하가 걸렸을 때 빨간색 등이 점등이 되면서 제품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보이나요? 그 보입니다. 어디서 보이나요?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LED 창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네,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신호등과 같은 로파를 적용한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피셔 건시코아들이 처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스위치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는 기판에다가 슬로우 스타트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처음에 전문 용어인데 이것도 처음에 급속하게 돌아가는 그 암페어가 한 3배 정도 먹으면서 급속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슬로우 스타트 기능을 집어넣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베리어블로 해가지고 변속으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속 스위치가 아무래도 AS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온오프 기능을 쓰면서 록 기능을 집어넣고 내구성을 최대한 향상시킨 그런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써봤을 때 느낌을 조금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써봤을 때 뭐가 좋았냐면 슬로우 스타트 기능이 일단 좋았고요. 왜냐하면 센터로 찍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 찍어서 갈고 해야 되는데 뭔가 사실 상황이 허공에서 시작을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대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때 빨리 돌게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슬로우 스타트 기능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 뚫리는 건 당연히 잘 뚫렸으니까 그 얘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클러치 스탑 기능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돌다가 킥백이라 그러죠. 빡 끼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목이고 팔꿈치고 어깨고 뭐 손잡이가 허벅지에 맞으면 진짜 이게 로우킥 맞은 것처럼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정말 부드럽게 끽 하고 서는 게
반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서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만든 부분인 건가요? 저희가 2차 기어의 슬립 기능의 암페아를 정하고 할 때 품질 관리에서 얘기하는 실험 계획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품군을, 부품군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 대씩의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실험 계획법을 통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슬립 암페아와 슬립 토르크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계신 분한테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도저히 영상 출연 못 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앞에 계신데 써보셨을 때 혹시 느낌 같은 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처음 사용을 했어요. 맞아요. 생전 처음 제가 이런 기계를 사용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 타 기계와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지만 맞아요. 이 제품만 사용을 했었을 때는 정말 사용을 하면서 정말 부드럽게 뚫리는 것 같다라는 이 느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는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냥 초보자의 입장에서 이 제품을 사용했다라는 느낌으로 제일 컸던 거는 정말 잘 뚫린다. 이게 제일 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뚫어볼게요. 들어서 완전 속도가 클러치 슬립 작동된 네? 클러치 슬립이 작동된 거라고. 클러치 슬립 기계 확 돌지 않게 네. 안에 슬립이 도는 거예요. 2차 기어에가. 안전이죠, 안전. 밑에 이제 더 이상 안 뚫리니까. 여기 10mm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뚫려요. 왜냐면 밑에 이제 통과가 안 되니까. 잘 뚫린다고요, 잘 뚫려. 잘 뚫려요. 잘 뚫리고 클러치 슬립 기능이 너무 좋은 게 이게 한 번 돌아가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들어가면 이게 때려버리면 이게 다치니까 네. 슬립이 아까 탁 쳐지면서 이게 멈춰지는 거는 모터는 돌아가고 슬립이 작동된 거예요. 진동도 많이 안 와요. 적습니다. 적으로. 한번 써보실래요? 게다가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썼는데 네. 이거는 플라스틱에다가 금형을 한 벌 덮어가지고 이중사출을 했어요. 이 고무를 한 번 더 입혔다고요. 지금 비싸더라도. 오,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 더 흡수이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흡진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왱 돌아요. 처음에 찍어놓고. 시작할 때는 올린 상태에서 스피드를 완전히 다 풀로 가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각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찍어놓고 하면서 싹 세우면 들어가는 돼요. 거예요. 그렇지. 천천히. 고! 처음에 완전히 스피드 업 시키고 천천히. 그렇지. 뚝딱으로. 많이 안 눌러도 돼요. 뚝딱으로. 잘 뚫는다, 잘 뚫는다. 어때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 그쵸? 뚫어보는 건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처음 해보는 거고 솔직히 제가 처음 해보는 거고 딱 느꼈던 게 솔직히 이 진동의 기준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걸 안 해봤으니까 기준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누르지도 않았고요.
지금 안 현재. 눌러도 돼요. 네, 어디 누르지도 자중에 살짝 건드리만 있으면. 알아서 점점 내려가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제가 눌러본 이유가 얘가 부활 이빨 걸리면 못하고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날까 하고 꽉 눌러봤는데 그래서 금방 그 어. 작동을 한 네. 거고. 큰 거 한번 들어보죠. 나는 얘는 기대돼. 아까 네. 50mm가 너무 잘 됐어서 얘는 기대가 돼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슬립 일어난 거예요. 슬립 일어나면서 슬립 다음이 이제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부드럽게 뚫리는데? 사실 일부러 좀 힘을 주고 있어요. 많이 힘. 얘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힘을 주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맞아요. 제가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진짜 처음 써보시는 분이었잖아요. 기계를 뭐 영업자분이세요. 그래서 많이 판매는 해보시고 수리는 많이 받아보셨을지언정 써보시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업을 하실 때도 써보면은 이게 경험이 되니까 영업하시기 편하실 거다 해가지고 한번 써보셔라 했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쓰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기계를 칭찬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건시코어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 쓰는 사람들만 쓰는 뭔가 어려운, 왜냐면 콘크리트 막 이만한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못 쓸 것 같고 그런 공구인데 사실 그런 공구가 아니다. 누구든지 쓸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 얼마인가요? 일단 시중에 같은 급의 네. 제품 가격의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M사라고 부르죠. 그 제품군들이 보통 한 60만 원대 정도 해요. 요즘에는 또 물건값이 올라서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0만 원 선 정도 하는데, 그러면 30만 원대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 한 7, 8만 원 정도? 현재 권장 소비자가가 네. 39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 39만 원 결정이 됐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부탁 한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이게 혹시나 오늘 요 사용한 요 공구를 혹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혹시 나눠드려도 되는지 혹시나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이 제품은 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워낙 고가의 공구이기 때문에 제가 막 많은 부탁을 드리지 못하고, 이 제품 오늘 사용한 이 제품은 저희가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님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뭐 몇 분이든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저희 그 피셔 건식화드릴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연결해 주신 우리 대리점 관계자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 네. 박수. 네. 저희 그 피셔 건식화 드릴이 아직까지 저희가 뭐 20년밖에 안 된 회사지만은 양보다는 질로 저희가 승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대한민국의 전동공구의 계보를 어느 한 회사는 적어도 이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한민국의 이 전동공구 부품을 가공하시고 사출하시고 그다음에 뭐 주조를 하시고 하는 이런 업체들과 같이 상생을 통해 가지고 뭐 22세기, 23세기까지 계속 피셔 건식화 드릴이 피셔 전동공구가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너무 잘하세요. 저는 마지막 말이 조금 와닿았어요. 이게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나 혼자 먹고 살지 않겠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이게 너무 와닿았던 것 같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너무 수월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물점 TV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왜 안 나오신다고 한 거예요? 왜 안 나오신다고 한 거야?